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민수라고 합니다. 작은 카센터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죠. 결혼한 지 7년 되었고 아내 수진이는 39살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평범한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름대로 화목하게 지냈다고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가 커피를 내려주고 저는 아내 출근길에 차로 데려다주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도 보고 주말에는 가끔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카센터에서 망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하루 종일 엔진오일 갈고 타이어 교체하고 정비하느라 온몸이 기름 냄새에 절어있던 상태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손님 차량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던 참이었거든요. 그때 군대 동기 철호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민수야, 너 지금 어디야? 급한 일 있어서 그러는데 혼자 있을 때 전화해. 평소에 이렇게 다급하게 연락하는 친구가 아니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철호는 원래 차분한 성격이거든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카센터에 직원들도 있고 해서 집에 가서 전화할게라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가 샤워하는 동안 철호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야, 뭔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더라. 야, 이거 너 꼭 봐야겠다. 링크 보낼게. 철호 목소리에 뭔가 떨림이 있었어요. 평소 농담 잘하고 밝은 친구인데 이렇게 진지한 톤으로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무슨 일인데? 하고 물어봤지만 일단 봐. 그리고 나서 얘기하자라고만 하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카카오톡으로 온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외 성인 사이트였는데 화면에 나타난 건 호텔방 침대 위에 두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그런 사이트가 갑자기 떴다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충격은 그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내 수진이었거든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 이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겠지, 그냥 착각이겠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틀릴 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반지, 제가 생일 선물로 해준 목걸이, 심지어 어깨에 있는 작은 점까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 목걸이는 작년 수진이 생일 때 백화점에서 고민해서 산 거였어요. 은으로 된 작은 하트 펜던트였는데 수진이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어깨 뒤쪽에 있는 점도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거였고요. 상대는 백인 남성이었는데 얼굴도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키가 크고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서구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지난달 수진이가 의료기기 전시회 때문에 출장 갔다던 그 도시의 야경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수진이는 그때 의료기기 박람회에 간다고 했었거든요. 3박 4일 일정이라고 하면서 바쁠 것 같다고 연락도 별로 못할 거라고 미리 말해뒀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연락이 뜸했던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전혀 다른 이유였던 거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때 철호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수야, 괜찮아? 이게 진짜야?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너한테 말 안 할 수가 없었어.
외국인 계정에서 올린 거야. 제목도 한국어랑 영어가 섞여 있고 촬영 날짜도 표시돼 있더라. 촬영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정확히 수진이가 출장 갔던 그 주말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하게 일치했어요. 그 주말에 수진이는 토요일 오후에 전화해서 회의가 길어져서 좀 늦을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영상 제목에는 한국어로 한국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고 영어로는 더 자극적인 표현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샤워를 마친 수진이가 나왔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 평소와 똑같은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머리에 타월을 두르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응, 철호야. 별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평상시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돌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는 태연하게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은 한잠도 못 잤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자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앉아서 웃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머릿속에는 그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알던 수진이가 맞나?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이런 사람인 줄 몰랐나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이상한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오늘 카센터에서 뭐 특별한 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일 점심에 뭐 먹을까 같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출근하고 난 뒤 저는 곧바로 철호를 만났습니다. 카센터 문을 열기도 전에 급한 마음에 철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지금 시간 있나?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다. 당연히 시간 있지. 어디서 만날까? 철호도 제 심정을 이해하는지 바로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카센터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장소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 영상을 발견했는지 정확히 어떤 사이트인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야, 솔직히 말할게. 나도 그런 사이트 가끔 들어가잖아. 그런데 우연히 추천 동영상에 떴는데 썸네일 보고 깜짝 놀란 거야. 처음엔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철호도 많이 당황해했지만 친구로서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더라고요. 야, 나도 이거 너한테 말할까 말까 밤새 고민했어. 하지만 나라도 알고 싶을 것 같아서. 철호의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그 영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증거를 찾는 관점에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상의 업로드 날짜, 촬영 장소, 상대방의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이트에 표시된 업로드 계정명은 MIKKUREA 2024였고 프로필을 보니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같았어요.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 이 여자 정말 예쁘다. 한국 간호사 맞나? 같은 내용들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조회수도 이미 수천 명이 봤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영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계정에 비슷한 영상이 몇 개 더 올라와 있었어요. 모두 같은 호텔방에서 촬영된 것 같았고 수진이와 그 남자가 찍힌 영상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출장 기간 동안 하루씩 올라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3박 4일 출장 동안 매일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출장 잘 다녀와 조심해라고 문자 보내고 있을 때 아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도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나는 정말 바빠 죽을 뻔했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있었던 일, 동료들과의 대화, 환자들 얘기까지 자세하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죄책감은 전혀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는 걸까? 혹시 억지로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영상을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며칠 더 지켜보면서 평소 수진이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의 표정,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의 모습,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의 분위기 등을 세심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몸살이라도 걸린 거 아냐? 라고 걱정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출장 때 얘기를 다시 떠올려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출장 갈 때는 일정표도 보여주고 숙소 정보도 알려줬는데 그때는 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며 자세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출장 기간 동안 전화통화도 평소보다 짧았어요. 회의 때문에 바빠서라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연락할 때도 대부분 문자 메시지로 했고 통화할 때도 뭔가 급하게 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사이트의 영상들을 모두 캡처해뒀고 업로드 계정의 정보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출장 갔던 날짜와 영상 업로드 날짜를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또한 영상에 나오는 호텔의 특징들을 찾아봤는데 수진이가 묵었다던 호텔과 내부 인테리어가 똑같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한 컴퓨터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사이버 수사나 디지털 포렌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연락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IP 추적이나 계정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시간과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그 전문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긴장된 마음으로 만나러 갔어요. 업로드한 사람은 미국 국적의 마이클이라는 남성이고 현재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료기기 회사 소속으로 한국 병원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네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일하는 병원에도 이런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자주 온다고 했었거든요. 더 자세한 정보도 있습니다. 이 사람 소셜미디어 계정도 찾았는데 한국 생활하는 모습들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한국 여성들과의 사진도 여러 장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여준 마이클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여성들과 클럽에서 찍은 사진, 호텔에서 찍은 셀카, 심지어 은밀한 내용을 암시하는 게시물들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었던 거네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 중에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물론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나 반지로 봐서 수진이가 분명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간호사와 함께라고 영어로 적혀 있었고요. 댓글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부럽다, 한국 여자 정말 예쁘다 같은 반응을 달아놨더라고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으니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 촬영과 유포, 그리고 상간자 소송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국인이고 영상을 해외 사이트에 올린 것까지 포함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요.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내분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몰래 촬영된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시 보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도 나오고 웃고 있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를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혹시 누군가한테 협박을 받고 있거나 강요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하지만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기분이 더 좋아 보이기까지 했더라고요. 콧노래도 자주 부르고 화장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새로운 향수도 샀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니 협박이나 강요보다는 자발적인 관계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추가로 조사해본 결과 마이클이라는 남성이 한국에서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해온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들도 몇 개 파악되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만 당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소속된 회사에서도 이미 몇 차례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모두 캡처했고 수진이와 관련된 모든 흔적들을 찾아서 정리했어요. 또한 수진이가 그 출장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가족 카드였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게 호텔 룸서비스 요금, 비싼 레스토랑 식사 비용, 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결제한 내역까지 다 나와 있었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도 충분했고 상황도 명확하게 파악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였습니다.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지금까지 저를 속여왔듯이 저도 마지막까지 비밀을 유지하면서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걸 공개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다음 주가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매년 이때쯤이면 양가 부모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시댁과 처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죠.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올해도 이미 약속이 잡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 자리를 선택했어요. 수진이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전날 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노트북에 모든 증거자료를 정리해뒀고 USB에도 백업해뒀어요. 영상, 사진, 계정정보,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도 마지막으로 통화해서 법적 절차에 대해 확인했어요. 내일 공개하시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이는 평소보다 더 들떠 보였습니다. 내일 부모님들 뵙는 거 정말 기대된다. 올해는 특별히 좋은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잖아. 7년 동안 정말 행복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는 내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여보, 근데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고민이라도 있어? 예전보다 말수도 적어지고 표정도 어두워진 것 같은데.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이상하게 행동한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카센터 일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고 있어. 별거 아니야.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내일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니까 예쁘게 입어야지.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에는 모든 게 바뀔 텐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준비했어요. 노트북 가방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양가 부모님들이 이미 와 계셨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남 부부까지 총 8명이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우리 민수 수진이 결혼한 지 벌써 7년이나 됐구나. 정말 시간 빠르다. 장인어른이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 시계를 봤어요. 언제 꺼낼까, 어떤 타이밍이 좋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밝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최근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 새로운 의료 장비 도입 이야기, 동료들과의 에피소드까지 재미있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즐겁게 들으시면서 웃고 계셨고요. 그런데 수진아, 요즘 출장이 많다면서 힘들지 않아?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의료기기 박람회나 교육 때문에 가끔 출장을 가긴 하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수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디저트가 나오고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민수야?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요. 우리 결혼 7년 동안의 진실에 대해서요. 노트북을 테이블 중앙에 놓고 화면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아내와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호텔방이 나타났고 곧이어 수진이와 마이클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순간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장모님이 어머나 하고 소리를 지르셨고 시아버지는 이게 뭔 소리야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이거 합성이에요. 수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외쳤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노트북을 닫으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습니다. 합성? 그럼 이것도 합성이겠네. 저는 미리 준비한 다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마이클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모든 것을 차례대로 펼쳐놨습니다. 이 사람은 마이클이라는 미국인이야. 당신 병원에 의료기기 영업 나오는 사람이지. 지난달 당신이 출장 갔을 때 같은 호텔에 묵었고 이 영상들을 찍어서 해외 성인 사이트에 올렸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IP 추적도 해봤고 계정 정보도 다 확인했어. 변호사한테도 상담받았고. 장인어른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수진이한테 다가갔어요.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아니에요, 아빠.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예요. 합성이라고요. 수진이는 계속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채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고 장모님은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그럼 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합성이야? 저는 출장 기간 동안의 카드 사용 명세서를 꺼냈어요. 호텔 룸서비스,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성인용품점까지. 이것도 다 합성이라고 할 거야?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지금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처남이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누나, 이게 진짜야?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니야, 정말 아니라고. 수진이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배신하다니.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소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매니저가 와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모님이 수진이한테 다가가서 뺨을 때리셨어요. 이 못된 거사.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수진이는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저는 서류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변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내일부터 상간자 소송과 불법 촬영 유포 고소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자리는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댁 쪽과 처가 쪽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고 수진이는 울면서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어요. 정말로 모르는 일이에요. 누군가 제 얼굴을 합성해서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죠. 레스토랑에서 나온 후 양가 가족들은 따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시댁에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고 처가에서는 일단 진정을 확인해보자고 하셨지만 분위기상 이미 결론은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다.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수진이는 계속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정말 믿어줘.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만해. 모든 증거가 나와 있는데 뭘 더 말하려고 그래. 그럼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확실해. 그날 밤부터 저는 별실에서 잤습니다. 수진이는 며칠 동안 계속 사과하고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는 수진이를 보면서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한다면 모를까 끝까지 발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답답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마이클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소했어요. 수진이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1심에서 바로 승소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클은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그의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추가 증거들이 나왔어요. 수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 더 많은 사진과 영상들, 심지어 다른 한국 여성들과의 비슷한 내용들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수진이도 결국 변호사의 권유로 일부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혼란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마이클과의 메시지에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발견되어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마이클은 한국에서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활동해왔고 수진이 외에도 최소 5명 이상의 한국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들을 해외 사이트에 올려서 수익까지 얻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정말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였던 거죠.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1심에서 상간자 소송은 완전 승소했고 위자료도 전액 인정받았어요. 마이클에 대한 형사 고발도 집행유예와 함께 거액의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소속된 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관련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활동도 불가능해졌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병원에서도 징계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경고 수준이었는데 이 사건이 언론에까지 알려지면서 결국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도덕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병원 입장에서도 더 이상 수진이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고립되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끊어졌다고 들었어요. 처가 쪽에서는 수진이를 완전히 외면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런 딸을 둔 게 부끄럽다며 연락을 끊으셨고 장모님도 얼굴 보기 싫다고 하셨어요. 처남 부부도 마찬가지였고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때 축하해주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죠. 가장 힘든 건 수진이의 부모님이셨을 거예요.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딸이 이런 일로 망신을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특히 장모님은 그 일 이후로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다고 들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오르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수진이가 자초한 일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수진이 쪽에서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받은 위자료가 더 컸어요. 집도 제 명의였고 카센터도 제가 혼자 운영하던 거라 수진이가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이혼 후에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부모님 집에도 못 들어가고 친구들한테도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들리는 얘기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마이클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 번 저한테 연락해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한 일의 무게를 이제라도 제대로 느끼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수진이를 봤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완전히 초췌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 말이에요. 7년 전 결혼식 때의 아름답고 행복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말들만 늘어놓더라고요.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그동안의 무게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거짓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보다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위자료와 합의금으로 카센터를 리모델링했어요. 새로운 장비도 들여놓고 작업 공간도 더 넓게 만들었습니다. 직원들도 한 명 더 늘렸고요.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네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빨리 지나갔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보다 카센터에서 차를 만지고 있을 때가 더 평안했거든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고 복잡한 정비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아서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재혼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아직은 생각이 없었어요. 좋은 사람 소개해줄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꼈거든요. 억지로 누군가와 함께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가끔 수진이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특히 처음 만났을 때나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랍 속에 보관해둔 USB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 USB에는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있었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이게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된 날의 증거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몇 달 후에 철호가 찾아왔어요. 야, 그때 내가 알려준 게 잘된 일이었지? 물론이지. 내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처음엔 말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거든. 친구 사이에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 철호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다고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카센터 매출도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거든요. 사장님 성격이 깔끔하고 믿을만하다는 입소문이 퍼졌나 봐요. 손님들 중에는 제 사연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였으면 그렇게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아버지 손님이었어요. 오래된 소나타를 가지고 오셔서 정비를 맡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젊은 사장님, 힘든 일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꿋꿋하게 사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인생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배신감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제 자신이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는데 이제는 제 삶에만 집중하게 되었거든요. 주말에는 등산을 하거나 낚시를 가곤 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다고 할까요? 산에 오르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조용한 강가에서 낚시대를 들이우고 있으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이런 취미 생활을 할 시간도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았어요. 가끔 수진이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작은 병원에 취직했다가 또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다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과거 일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마이클은 미국으로 돌아간 후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마 본국에서도 이런 일로 문제가 되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벌인 일들이 현지 언론에도 보도되었거든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셈이죠. 그의 소셜미디어 계정들도 모두 삭제되었고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위자료는 카센터 확장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받은 돈이지만 그래도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당한 일에 비하면 이 정도 보상은 당연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들도 처음엔 미안해하셨지만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아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USB를 꺼내볼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처음엔 복수의 증거로 간직했던 건데 이제는 그냥 과거의 한 추억 정도로 여겨집니다. 가끔 정리를 하다가 발견하면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정도죠. 그만큼 마음이 많이 정리되었다는 뜻이겠죠. 새로운 인연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아직은 적극적으로 만날 생각은 없지만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눈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자신해요. 카센터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겪은 일을 알고 있어서인지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 역시 직원들을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이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결국 그 충격적인 사건은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거짓으로 포장된 행복보다는 진짜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지금 제 삶은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카센터에서 만나는 손님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 모든 관계가 진실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민수의 인생은 더 가벼워지고 더 평온해졌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42세 민수가 군대 동기의 제보로 아내 수진 39세의 충격적인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해외 성인 사이트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아내가 출장 중 외국인 의료기기 영업사원 마이클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발견하죠. 민수는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한 후 결혼기념일 양가 가족 모임에서 모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를 받았으며 마이클은 불법 촬영 유포로 처벌받고 한국에서 추방되었어요. 수지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며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민수는 깔끔하게 이혼하고 위자료로 카센터를 확장해 더욱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폭로할 건지 아니면 민수처럼 치밀하게 준비해서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걸 공개할 건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